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이나모 팁앤트릭 발표를 준비한 한국 CIM 솔루션 사업본부 강용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AC 엔지니어로서 건축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들은 다이나모 활용하여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할 박상호 매니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CIM 솔루션 사업본부 박상호 매니저입니다. AC 엔지니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 빔 360과 오늘 발표할 다이나모를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소에 저희 많은 도움 주시고 오늘 사회와 질문을 담당해 주실 오토데스크 최용성 차장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 AC 엔지니어 최용성입니다. 제가 다이나모 팁앤트릭 관련돼서 웨비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CIM에 계신 두 엔지니어 분들을 모시고 공동주택 BIM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이나모 팁앤트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라기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함께 보실까요? 오늘 공동주택 BIM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이나모 팁앤트릭에서는 이지 다이나모는 강영구 팀장님께서 어떻게 다이나모를 구성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고요. 다음은 LH 공동주택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이나모 팁앤트릭은 이제 박상호 매니저님께서 좀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강영구 팀장님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쉽게 접근하는 이지 다이나모라고 해서 좀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 실무를 하면서 다이나모에 대한 활용이 거의 전무했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스터디 했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나모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컨텐츠는 제가 다이나모 스터디를 하면서 했었던 튜토리얼이나 그것들에 대한 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중평균 높이에 대한 제가 다이나모 코드를 작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 이제 이 다이나모라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접근했던 방식들이었었는데요. 우선 다이나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메뉴바가 뜨게 되고요. 그 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튜토리얼과 그 다음에 어드밴스 튜토리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베이직은 총 10개, 156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는 22개, 152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다 해보신 건가요? 네, 다 보기만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따라하는 내용들은 아마 내용들을 다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좀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스킵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다 따라해 보면서 제가 다이나모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서는 조금 어려우시죠? 한 번만은 조금 힘들고요. 옆에 누가 조력자가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마 한 번을 다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부분들이 있을 저희가 것 같습니다. 웨비나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소개를 드리면 영어라서 힘들다, 조금 따라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중에 아키텐더라는 분이 한국어로 그걸 다 번역해서 한 3번 정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영문으로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대부분 이해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검색을 해서 제가 봤던 영상들을 한 번 더 따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걸 잠깐 공유를 드리면 저는 튜토리얼 플러스로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 그리고 유튜브 튜토리얼 따라하기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고요. 이런 튜토리얼을 따라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요소가 이 다이나모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를 항상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저 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매니징 할 줄 알아야 이 다이나모라는 것들을 잘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각각 노드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레빗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이제 네. 활용하기가 편하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뭐 모델링 영역의 어떤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쓸 거냐에 네.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모델링들을 좀 많이 작업들을 했었는데, 네. 그런 모델링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 사고를 가지고 이 다이나모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뭐 라인을 그려서 올리면 면이 되지 않을까, 네.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스터디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영상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모르는 내용들을 항상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법들을 찾으시면서 하시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딥하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강용훈 팀장님께서 저 스터디를 하고 나서 이제 배웠던 코드를 네. 조금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기에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한 정복 일조와 가중평균 도면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경사지의 건축 설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사진 땅의 높이를 잡기 위해선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산정을 해내야 되는 거고, 가중평균의 높이는 뭐 산식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둘레를 면적으로 나눠서 이것들에 대한 산출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들이 뭐 정복일조 같은 경우는 높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레벨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화한다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실무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각도가 정남인, 아닌 뭐 이런 여러 가지 땅들을 많이 설계를 하셔서 네, 뭐 또 조그마한 땅에서 뭐 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 방식들을 잠깐 살펴보면, 뭐 저도 똑같이 3D 모델링에 정복일조 모델링들을 하고, 그리고 CAD를 활용해서 인면적들을 산정을 해서 도면화 작업들을 다 진행을 했었었고요. 좀 불편한 점들은 뭐 설계 변경이나 GL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생겼을 때 매번 그 산출 근거들을 계속 재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항상 휴먼 오류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인허가 단계 때까지 발견이 안 된다면 좀 하이 리스크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자동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스케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어떤 활용 요소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우선은 레빗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모델링, 그리고 그 사이트 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대지의 조사점, 뭐 Z 값을 가지고 있는 높이 값이겠죠. 그리고 건축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패드의 영역들을 가지고 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대충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내가 이 Z값이 제일 낮은 점들을 한번 찾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중평균의 이 높이 값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인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해 내보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 이 최종 결과물이 이것들이 드래프팅 뷰에 올라가서 인면적은 그대로 드래프팅 뷰에 작성이 되고, 또 정복일조의 서페이스면에 있는 패밀리가 작성이 돼서 도면화를 할 때 항상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해봤었고요. 저 스케치는 직접 하신 건가요? 네네네. 아이패드로? 네, 아이패드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코드 스케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코드 스케치 했던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상상하는 것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보시면 이제 제가
원래 인면적을 제일 마지막에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인면적을 먼저 구해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개의 땅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인면에 대한 그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산정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고 있는 동영상이 같이 계속 보여지실 텐데 좀 네.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옆에 있는 먼저 스케치를 하시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코드를 이제 따라 짜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네. 골을 먼저 정해놓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좀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면적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산수였었는데요. 평균 높이 값을 각각에 맞춰서 산정을 하게 되고 우선 정북일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 경사진 땅의 이 중간점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의 기준이 정북일조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높이 값을 산정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선 정북일조 서페이스를 먼저 만드는 모델링들을 네.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뭐 제가 그 3D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델링 방식이랑 똑같았어요. 뭐 네. 1.5m 떨어뜨려서 라인을 올리고 그리고 경사면들을 2분의 1로 2대 1로 된 경사면들을 만들어서 네.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를 하면서 좀 모델링을 작성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남이 아니라 약간 틀어진 각도나 뭐 네. 이런 사이트에서는 저런 분석을 할 때 3D로 하는 게 네, 훨씬 더 맞습니다. 예, 네. 경사가 틀어진 부분들에서는 네. 저희가 뭐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항상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이 수평으로 뭔가 이 라인들을 다 펼치는 전개도를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식은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임의의 가상의 라인을 그리고 네. 그 위에 제가 아까 찾았던 대지의 포인트들을 다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가지고 있는 Z 값을 만들어줘서 이 라인들이 하나로 만들어지게끔 네. 작성을 했고 이 만들어진 코드 라인들이 이제 실제로 드래프팅 뷰에 올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래프팅 뷰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 제가 만들었던 라인들을 올리고 거기에 또 뭐 해치 라인이나 아니면 치수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코드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창호 일람표도 그렇고 커튼홀 일람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가중치를 뽑을 때 네. 섹션이나 아니면 인면으로 면을 놓고서는 그 시트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드래프트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따로 이렇게 드래프팅 뷰에서 2D로 또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항상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2D로 사실 도면들이나 뭐 계획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근거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BIM의 장점이다 좀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델링이 바뀌게 되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놓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2D를 좀 접목한 자동화 방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드래프팅 뷰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밑에 갈색 땅이 제 땅이고요. 그 다음에 네. 위에가 인접 대지였었고 네. 코드를 불러들여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원했던 서페이스의 그 패밀리가 항상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네. 전국일조 드래프팅 뷰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지금 치수나 아니면 수직으로 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번에 사신 땅인 거죠? 이번에 빌라 지으셔가지고 밑에 기생충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하층을 더 파시겠다고 뭐 이렇게 하셨던 그 땅 맞으시죠? 네. 뭐 목표긴 한데요. 네. 언젠간 땅을 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모 코드를 가지고 좀 결과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원했던 이 Z의 제일 최저점 그리고 토포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가중평균의 높이를 산정해내고 정북일조에 대한 사선에 대한 형상들을 만들어 냈었고요. 그리고 수평 투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드로잉들을 확인하기 위한 면들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이 들어갔을 때
작동을 했을 때 서페이스 패밀리가 형성이 되고 그게 제가 단면을 그렸을 때 참조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면 작성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드래프팅 뷰가 생성이 되고 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해치를 통한 면적 확인이나 아니면 변곡 구간에 대한 소직 라인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수평 투영에 대한 뭐 해치 그리고 치수까지 작성을 하는 것들을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좀 쉽게 생각하는 이지 다이나모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튜토리얼을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네. 요것들은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튜토리얼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지 항상 스케치나 아니면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좀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코드 작업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네. 앞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이 다이나모라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코드를 짜신 거죠? 저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스터디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코드를 짜는 시간들도 그 정도의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질문이 거의 대부분 그 공동주택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제 초보자 분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이나모의 노드와 와이어의 개념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 노드와 와이어 퀴즈입니다. 자 팀장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노드라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저도 와이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드는 이제 박스 네. 코드 블럭처럼 되어 있는 네네네. 거고 이제 와이어는 연결을 하는 선이라고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정확한 인풋이 있어야 정확한 아웃풋이 나올 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다이나모의 노드들은 정확하게 원하는 그 네. 입력값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확실하게 되는데 네. 그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는 것 같고 네. 또는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저 노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면서 네. 이 결과값을 추론해내는 과정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드에서 나온 어떤 값들을 그 다음 노드한테 넘길 때 네,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넘긴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은 스케치를 먼저 하고 코드를 짜시는 방법을 추천하시는 거죠? 네, 무조건 먼저 원하는 이 내용들을 그려보시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서 네. 검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결과물에 도착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기 정북일조 관련돼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도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사용된 건 패밀리인가요? 아니면 다이나모에 있는 형상이 이렇게 레빗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다이나모에 있는 형상을 패밀리로 변환을 해서 네. 기입을 해뒀습니다. 그래야 다이나모에 있는 형상 정보는 뭐 날아가더라도 패밀리로 남아서 저희가 도면 작성을 할 때 계속 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로 남겨두는 걸로. 네. 어댑티브 컴포넌트나 아니면 뭐 제너릭 모델로 서페이스를 넘기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만 하면 강영구 팀장처럼 다이나모 할 수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가중평균이랑 정북일조는 왠지 올해 이제 땅 사신데 어떤 계획할 때 쓰시려고 좀 사심의 의도가 있는 코드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공동주택 관련돼서 빔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박상호 매니저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다음 발표 계속 진행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LH 빔 로드맵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LH 빔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빔 적용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LH 빔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다이나모로 좀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LH 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느꼈던 어떤 시뮬레이션의 이슈를
거를 먼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이나모를 통해서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설계 분야의 빔 적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2018년도에 LH빔 활용 가이드를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활용 가이드 내에는 현상 공모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의 단계별 템플릿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가이드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발주지구 빔 활용 가이드와 발주자 빔 관리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상 공모 단계의 빔 데이터 구축 성과품을 살펴보시면 데이터 원본 파일, 그리고 빔 데이터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향후 내용에 대한 수행 계획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과 보고서 내에 이제 활용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LH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는 그 애드인을 통해서 6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6가지 시뮬레이션은 계획 설계 단계 때 LH 발주처에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되는 필수 아이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함께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6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시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로 6개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6가지로는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전 세대수 확인, 그리고 전용 면적, 남양 비율, 인동거리, 그리고 이제 수인 한도와 연구 음영을 확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요 왼쪽에는 아마 사용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드인을 설치를 하시면 나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LH 시뮬레이션에는 뭐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3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올해도 이제 21 버전이 나와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내년엔 22 버전이 나올 거고,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도모를 해서 이제 매년 신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드인 같은 경우에는 2017 버전부터 2019 버전까지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 버전 이상에서 사용되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애드인이 설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거는 이제 LH 발주처에서 이제 버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버전업을 하셔라, 마셔라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꼭 이 분석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잖아요. 꼭 주택에 맞습니다. 필요한 분석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일반 민간 지구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드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애드인을 20 버전부터는 현재는 지금 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좀 극단적인 이미지를 지금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연산하는 데 있어서 결과까지 나오는 속도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뮬레이션을 아무래도 납품 때 좀 마감 기간에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을 좀 기다린다고 하는 게 조금은 이제 마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시간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더라도 이런 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분은 만일 마감 때 저렇게 화면이 떴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닫기, 응답되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응답을 기다려보다가 결국 끄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엔 기다리다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 입장으로는 이제 응답되기를 누르시면 마지막엔 연산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이제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안에 지금 다음과 같이 표로 지금 정리돼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 데이터가 레빗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는 엑셀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결과 데이터를 이제 레빗 안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빔을 좀 더 빔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다이나모를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버전에 대한 어떤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연산 속도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하기가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레빗 내가 아니라 이제 외부로밖에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작업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개선점들을 좀 5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입니다. 결과 데이터를 이제 레빗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아파트 동에 해당하는 모델 그룹 내에 파라미터를 만들면서 그 각 동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입력 공간을 만들기 위해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는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일람표에서도 동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쉐어드 파라미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된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지금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프로젝트 파라미터인가 아니면 쉐어드 파라미터인가요? 사실 지금 나오는 결과는 프로젝트 파라미터나 이제 쉐어드 파라미터나 사실 큰 결과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젝트 파라미터로 지금 작업을 한 상태이고요. 네. 네. 그러면 템플릿과 관련 없이 어떤 프로젝트든 열어서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런 인풋값이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델 그룹의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도록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모델 그룹에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LH가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다이나모 코드에서 모델 그룹이 아니라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이나모 플레이어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생성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 그룹에 대한 일람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일람표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빔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패밀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거실창 패밀리를 추가를 했는데요. 사실 거실창이라고 저는 작성을 했지만 사실 창문 패밀리가 기존에도 있지만 이제 거실 여부를 판정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한 이제 창문 패밀리를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거실창 패밀리와 관련해서는 2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이제 거실창을 이제 다중으로 현재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남향 비율과 관련해서도 지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실창 패밀리를 좀 추가를 해서 이런 거실창과 거실창이 아닌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두도록 작업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동거리 판정에 대한 패밀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어떤 엘리멘츠가 생성이 되게 되지만 이제 패밀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패밀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인동거리 판정 패밀리를 추가를 하면서 매테리얼로 이제 만족과 이제 불만족을 좀 가시적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동거리를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의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인동거리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서페이스로 선택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그 인동거리 그 기준을 네. 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가중치. 가중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법규에 맞게 인동거리 패밀리가 저층부에 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간섭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영상에서는 파란색으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매테리얼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매번 사실 이 패밀리들 다 지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패밀리를 좀 삭제를 하는 코드도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수인한도와 연구명 판정 패밀리도 추가를 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인동거리에서 활용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만족과 불만족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매테리얼을 추가를 함으로써 네. 이제 가시적으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수인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족 세대수에 대해서 앞서서 설정했었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각 동별로 뭐 몇 세대가 이제 불만족한지를 이제 일람표에서 한 번에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인 한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 세팅에서 해당 동짓날이죠. 네. 이제 동짓날에 해당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이나모를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뭐 별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설정 없이 그냥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수인 한도에 대한 판정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밀리 활용한 거는 지금 박상호 매니저님께서 따로 작성하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코드를 돌리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패밀리들인가요? 네, 제가 패밀리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네. 했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지는 않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따로 작성한 어떤 이 수인한도 판정 패밀리를 이제 네.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이나모를 실행을 하셔야지 이제 각 창문에 불만족인 세대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불만족 세대에 대해서 각 동의 이제 파라미터에 이제 몇 개의 세대가 이제 불만족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확인을 잘하기 위해서 박상호 매니저님께서 만든 그 패밀리들을 프로젝트에 넣고 네. 이제 해당 다이나모 코드를 돌리면은 조금 더 시뮬레이션 값이 좋아진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신 거죠? 그러면 요 패밀리랑 코드는 같이 공개가 되겠네요. 그럼요.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좀 연산 방식을 좀 개선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뮬레이션 애드인을 제가 직접 뜯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같은 모델인데 이제 창문이 하나가 설치된 모델이 위에 있고 창문이 두 개가 설치된 모델이 아래에 있는데, 이제 전세대 수를 확인을 하시면 결과값이 2배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추측을 했을 때 아마도 창문의 개수로 이제 세대 수를 카운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우 데이터를 확인을 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어떤 이 라인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의 세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각각의 단위 세대 타입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체에 대한 그 세대 수를 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 단계 때 저 단위 세대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나는 거실창이 2개였으면 좋겠어, 또는 나는 뭐 다용도실에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 세대 수가 올라간다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창문을 추가를 하면 그 창문의 개수로 세대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세대당 무조건 이제 거실창은 1개만 설치가 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대수, 그러니까 창문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세대수를 추출함으로써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전체 층수에서 이제 필로티 여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한 부분이 이제 실제 세대수이기 때문에 해당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대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 코드에서 이제 어떤 별도의 좀 개별적으로 동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실행 버튼을. 계획이 된 동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네, 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모델 그룹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계획된 동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엑셀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일람표로도 바로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제 전체적인 세대수와 타입별 세대수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람표에 작성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엑셀로도 뭐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히스토리 관리입니다. 네. 활용 가이드를 기준으로 저는 지금 현재 작성을 했는데 아마 실제로도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위 세대 유닛에 대한 어떤 평면 계획은 분명 CAD에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거고, 그 CAD로 작성한 어떤 그 평면에 대해서 이제 단위 세대 유닛을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벽체 면적, 기타 면적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성된 단위 세대는 이제 각각의 라인들로 이제 1층, 2층, 3층, 그리고 기준층, 최상층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좀 쌓아가면서 아마 패밀리를 또 구성을 하시게 될 거고, 이렇게 완성된 이제 라인들은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조합을 통해서 동을 생성하시게 되고 모델 그룹을 통해 동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현재 지금 보여지는 프로세스는 이제 초기에 작성되는 프로세스이고요.
단위 세대는 아마도 마감 전까지 계속해서 아마 수정을 하시게 될 텐데 수정을 하실 때는 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동에서 이제 그룹 내에 들어가서 이제 패밀리로 들어가시고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단위 세대까지 패밀리로 들어가게 되실 거고 그 안에서 수정된 CAD 파일을 다시 링크를 하면서 좀 면적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시게 되고 다시 로드 인투 프로젝트로 다시 가장 바깥에 있는 동으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CAD에서는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하시기 때문에 CAD에는 히스토리가 남아 있겠지만 이 단위 세대에 대한 히스토리는 사실 어디에도 남아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그 평면 계획을 CAD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뭐 팀원한테 넘겨서 유닛 타입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단위 세대 패밀리를 만들었고 네. 그걸 조합해서 만든 뭐 그 동 패밀리가 또 모여져서 이제 레빗 안에 들어와서 모델 그룹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어떤 평면 계획을 바꾸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단위 세대가 빨리 팔로우할 수 있는지 예. 또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계속 남기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히스토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유닛에 대해서 원하는 시점에서 히스토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단위 세대를 타입별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위 세대, 이제 코어와 이제 세대 모두 다 포함한 단위 세대들이 다 저장이 되도록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의 레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숫자가 붙으면서 히스토리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단위 세대를 저장하실 어떤 폴더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 그 경로만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시면 이제 프로젝트 내에 들어있는 모든 단위 세대에 대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임종택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작업 중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경우는 수정 가능하도록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의 파일에 업데이트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위 세대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전체를 히스토리 관리를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위 세대를 저장을 하시게 되면 히스토리 관리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 보면은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숫자가 붙으면서 기존의 레빗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히스토리 관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위 세대를 저장을 한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파트는 좀 더 면적에 많이 민감하죠. 네. 그런 면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이 전용 면적에 대해서 결과를 얻게 되시면 사실 프로젝트 전체와 그리고 로우 데이터에서는 이제 동별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CAD에서 수기로 추출한 면적과 상이한 경우에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고치면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단위 세대를 별도로 저장을 하고 그 단위 세대 안에 가지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앞에서 계산을 했던 이제 세대수와 연산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이나모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 면적도 네. 앞에서 설정을 했었던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입력이 되도록 했고요. 네. 전용 면적에서 앞에서 이제 단위 세대를 저장한 경로만 이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일람표에서 이제 각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전용률과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연산 방식이나 아니면 계산 방식은 사용자가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다는 네, 뜻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다이나모 코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기존의 시뮬레이션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했었던 점을 좀 몇 가지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남향 비율 확인인데요. 그 남향 비율은 이제 거실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향과 이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점을 산출을 함으로써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활용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그 진북과 도북이 이제 일치하도록 작업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 캐드로 작업하시는 부분과는 작업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레빗 내에서 프로젝트 베이스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진북과 도북 간의 그 각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진북과 도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정확한 남향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향 비율도 마찬가지로 다른 뭐 별도로 이제 동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네. 앞서서 저장을 했었던 단위 세대에 대해서 경로만 경로만 설정을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각 동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30도 이하, 45도 이하 각각의 이제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람표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이나모에 들어가시면은 뭐 사실 15도 이하인데 정확하게 몇 도인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고 일람표로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돌리시면 일람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불편함을 개선한 부분은 연구음영 확인에서 발생하는 이슈인데, 사실 연구음영 확인이 다른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걸려서 이렇게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캡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 편집 도구를 이용을 해서 결과 보고서에 제출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빔 데이터를 빔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연구음영 패밀리를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좀 해결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끄면 없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레빗 내에서 원하시는 만큼 가지고 있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면적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구. 네, 맞습니다. 패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면적도 얼마든지 다이나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순위난도와 마찬가지로 선 세팅을 통해서 이제 하진날이죠. 이제 하진날에 이제 해당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설치를 하시고 바닥에 대한 서페이스는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도록 지금 작성을 해 두었고요. 기존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샘플 프로젝트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결과가 걸리더라고요. 네. 사실 물론 뭐 컴퓨터의 사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제 컴퓨터로 지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시뮬레이션에서 1시간 걸리던 내용이 일단 다이나모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의 간격 설정을 활용 가이드에는 3000 이내로 좀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얼마든지 좀 조절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6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6가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 세대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거실창을 한 개만 설치해야만 바른 세대수가 나왔는데, 이제 거실창과 상관없이 실제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 관리를 위해서 단위 세대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단위 세대와 이제 세대수를 연산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남향 비율의 경우에는 진북과 도북이 이제는 일치하지 않아도 이제 바른 그 남향 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인동거리와 수인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테리얼을 추가를 하면서 패밀리를 통해 이제 가시적으로 바로 이제 만족과 불만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미지 편집을 하지 않으셔도 레빗 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연구 운영 지역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네.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LH 빔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이제 꼭 LH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일반 민간 사업이나 이런 공동주택 작업을 하실 때 빔으로 작업하시는 디자이너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LH에서 만든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모로 이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H 빔 프로젝트에 저희 거를 쓰시기보다는 실제로 LH에서 제공하는 애드온으로 납품을 하시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검토하는 아이템들을 다이나모로 전환했다. 또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뭐 설계 차별화를 위해서 아마 많은 검토들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뭐 저런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어필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 민간 사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 이제 이세훈 소장님께서 계속 답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이템을 먼저 만드셨고 저희는 그 아이템을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코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꼭 LH에만 쓰는 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뭐 쓰면서 이제 불편했던 것들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분석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신 버전에서는 조금 문제가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 아파트 공동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LH든 이제 LH가 아니던 어떤 공동주택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이나모를 통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6가지뿐만 아니라 뭐 원하는 데이터를 뭐 얼마만큼 또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이나모를 통해서 사전에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버전 간의 어떤 호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속도가 뭐 새로 뭐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셨지만 이제 다이나모를 통해서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랩빗 안에 남아 있는 데이터로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 과정에 대한 어떤 오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실무자분들께서 사실 몇 번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니즈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기존의 시뮬레이션에 뭐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뭐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 단계에서 실무자분들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위 세대를 자동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 데이터가 이제 랩빗에 있기 때문에 뭐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뭐 백도면을 시트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든지 등의 뭐 여러 가지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 단계에서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과 이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도면화라든지 이제 모델 구축에 있어서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도 좀 다음 세미나라든지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다음 그 다이나모 티벤트릭에서는 약간 실시 설계 도면의 백 데이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다이나모 코드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Q&A 시간인데요. 저는 실은 공동주택을 이제 했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 진태양 씨가 적용되었는지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혹시 진태양 씨, 그러니까 뭐 수인 한도나 연구 음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진태양 씨가 적용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진태양 씨가 정확하게는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활용 가이드에서 네. 제가 지금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어떤 그 세계의 뭐
표준시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레빗 내에서 있는 데이터와 이제 일치하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그 선세팅에서 네. 이제 해당 로케이션을 위치를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 네. 아마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LH 지금 작업하신 애드온 만든 팀과 한번 뭐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를 서로 전달을 해드려서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거기서도 저희가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그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가 1.0 버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와 다이나모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계속 비교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LH의 결과값과 같은 걸로 지금 확인해서 네, 지금 세미나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Q&A 때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내용을 해주시면 저희 옆에 계신 마케터 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기프트콘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질문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강영구 팀장님께서 만드신 네. 그 가중평균과 네, 정북 일조가 건축사 시험 1교시 분석존인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코드를 만들 때는 제가 실제로 그 경사진 땅에 네, 정북일조가 3개가 걸리는 땅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때 이 코드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계속 코드를 만들고 싶은 내용들도 초기에 저희가 어떤 설계 자동화나 아니면 검토에 대한 자동화들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위주로 좀 내용들을 많이 계속 네.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코드들도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택 시뮬레이션의 경우 실제 주거 공간이라는 반영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용량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손정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용량이 네. 그러니까 연산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예. 뭐 레빗의 용량이 커지지 않냐, 아니면 그렇게 다이나모를 걸리면 또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해보신 경험상으로는 어떠신가요? 사실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네. 사실 저도 이제 주거팀에서 네.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네. 이제 내달라라고 네. 해서 제가 그런 걸 좀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계획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빔이 좀 네. 당황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사실 그 빔에 대해서 좀 익숙한 정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레빗에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뮬레이션의 어느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연산 속도는 좀 달라질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보여주신 거는 이제 동플랜을 잡고 네, 단지 계획을 하고 돌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전체 6개를 다 돌리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소요될까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수인한도와 연구음향 말고는 기존 시뮬레이션에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네.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 문제는 사실 그 선세팅, 그러니까 태양과 관련된 부분만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 컴퓨터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네. 기존에 1시간 정도 걸리던 게 뭐 한 네. 15분 정도로 줄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D에서 만든 서페이스를 다이나모 및 레빗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가 11.3D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임태환님께서는 따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토목 엔지니어와 연결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 잘못됐다,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됐다가 네. 아니라 저희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친환경적인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질문이 계속 안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공유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다이나모는 빔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실무자도 기초교육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다이나모는 저희가 빔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이나모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비주얼 프로그래밍인 건데 네. 저희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만 되신다면 네. 다이나모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양만주님께서 추후 두 분에 대한 어떤 계획,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 코드는 어떻게 더 개선시키겠다.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우선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설계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계속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도면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검토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만들어서 좀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갈 건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는 코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이 많이 배포가 돼서 예, 실제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코드 개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호 매니저님은 사실 저는 이제 코드 개발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제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다이나모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제 개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같이 좀 미팅을 통해서 좀 실제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설계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좀 향후에도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획을 발표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현재 저도 박상호 매니저랑 똑같이 이제 도면화 관련돼서 조금 약간 아이템을 잡고 있고요.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빔 스타터 팩이라고 해서 빔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몇 가지 버튼을 누르면 조금 실무에 조금 더 빠르게 빔을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들을 지금 짜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레빗에서 설계 없이 다이나모로 자동 설계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설계 없이 조금 질문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하나의 설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다이나모를 잘한다고 해서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이나모가 됐던 다른 툴이 됐던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국보 디자인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쇼에서 국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토데스크 코리아라는 이제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기서 내용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실무자에게 듣는 국보 디자인의 빔 적용 사례 및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국보 디자인에서 어떻게 빔을 조직했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느 단계인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도면 및 또는 현장에 필요한 워킹 도면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노하우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같습니다. 다음 주 12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발표는 국보 인테리어의 권윤호 팀장님, 이병수 과장님, 그리고 또 제가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팀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에 좀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박상호 매니저가 만든 코드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